이리오너라 이리온 몇 회죠? 95회입니다. 95회. 좀 100회가 뭐 특별히 뭐 100회 뭐 의미는 없지만 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위드 스몰캡 정홍식입니다. 이베스트 스몰캡 팀 김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리온에서 댓글 맡고 있는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이고요. 어제 주간 매크로 투자 전략 관련해 가지고 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 특히 이제 좀 프랑스가 부럽다는 그런 좀 또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있어요. 네. 글로벌하게 올해 증시가 되게 우리 시장 보시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날 우리가 얘기했지만 제가 페이북에는 올려드리고 저희가 매일 올리는 또 이베스트 데일리라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 보시면 주간 데이터도 그렇고 네. 연간으로 글로벌 증시가 되게 좋았거든 올해.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웬만한 날은 제일 안 좋은 시장이 코스닥이더라고요. 꼴찌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제일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현상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적인 노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뭔가 뭔가 이유가 있겠죠. 뭐 코스닥 시장만이 지닌 여러 가지 뭐 정책을 썼다가 뭐 좀 그런 한참 코스닥 펀드 그때 네, 그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 네. 국내 경기도 확실히 안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또 싫어들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국내적 요인도 상당히 크니까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안 네. 좋은 거죠. 가끔 놀라시는데 그리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보셨나요? 제가 보여드릴 거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나서 의외로 글로벌 증시들 많이 안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말 꺼내셨으니까 하면은 어디 갔지? 그리스,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좀 위험한 나라들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도 그 많이 오른 것 나라들이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다 미국만 오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금융시장은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여러 가지로 좀 우리 시장이 좀 소외되어 있는 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못 찾겠다 나도 지금. 근데 하여튼 내가 이제 며칠 전에 봤더니 그리스가 연간으로 한 45% 올랐고 40. 아르헨티나가 38%, 러시아 26%, 미국 20%, 뭐 이탈리아 19%, 뭐 프랑스 18%, 상해도 18% 올랐어요. 네. 상해 지수도. 그리고 뭐 대만도 12%, 뭐 태국도 9.9%, 필리핀도 9.6%. 우리 코스피가 1% 정도 났었는데요, 어제처럼. 코스닥이 한 4% 마이너스 거의. 뭐 칠레 같은 나라들 좀 비슷하게 좀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뭔가 이거는 저희가 그날 방송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다음에 코스닥이 뭐 다 같이 무너져 버려서 좀 옥석 가리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온갖 억측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팀이랑 같이 좀 그래도 좀 선별해서 다들 빠졌으니까 빠진 것 중에 골라서 봐야 되는 게 뭘까 그런 얘기를 네.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진행하시죠 그러면. 네. 일단은 저희 월보 조금 변경을 했는데 뭐냐면 제 중소형주 시장 상황이 아니라 종목 동향으로 좀 바꿨어요. 맞는 이게 거예요. 13페이지부터 있는데 계속 고민했었는데 사실 중소형주 시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는 저보다는 전략 쪽에서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거고요. 거기가 더 잘 압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저희는 그냥 무조건 바텀업에서 종목 이제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는 건데 뭐 사실 시장 상황이나 어떤 이슈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발로 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발로 뛰기 위해서 퀀트로 좀 작업을 하고 좀 그래서 제시해 드리려고 예전부터 가끔 월보에 넣었던 건데 이번부터는 그냥 체계적으로 좀 툴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에 변경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월보 17페이지 보시면 일단 월간 한 달 단위로 저희 월보가 나가니까 한 달 동안에 중소형주들 중에서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정리하고 두 번째는 반대로 떨어진 종목 낙폭 과대주들 뭐가 있는지 그것 좀 정리를 하고 세 번째는 뭐 제가 좋아하는 거죠. 뭐 순위연금인데 저평가 기업인데 뭐 YY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데 소외받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중소형주라는 모든 기업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1,000억에서 1조 원 사이를 보지만 그 안에서도 사실은 PBR이 터무니없게 높다거나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정성적으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제가 추려보니까 한 800개 정도 그 안에서 좀 걸러지는 거라서 이 기업은 이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약간 바이오 기업들이나 뭐 그런 기업들은 거의 다 약간 배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자 팔자를 떠나서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펀더멘탈을 접근하기 좀 쉽진 않아서 좀 제외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종목들 리스트를 쭉 제시해 드리고 사실 저도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탐방을 가고 스터디를 합니다. 뭐 이렇게 다 만들어진 가공된 걸 가지고 종목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17페이지 보니까 월간으로 중소형 수익은 네. 롱투 코리아 처음 네, 그러니까 들어보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수익률이 한 달 동안에 막 굉장히 높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테마성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테마성이라고 다 제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알아서 판단하시되 약간 이유 없이 오른 그런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그래서 보니까 주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네. 부장은 보니까 딱 좀- 보니 아는구나. 대부분, 그렇게 네. 한 달 동안에 움직이는 것들은 단기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제거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리스트 그냥 제시가 돼 있다 정도로 근데 판단하시면 될 것 그런데 같습니다. 잠깐 이거는 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 자료 보시라는 차이 말씀. 18페이지에 낙폭 과대주들 관심 많지 않겠어요? 네, 아무래도 떨어진 것들이 좋죠.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의 실적은 1년에 4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펀더멘탈의 변화는 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4번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분석인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실적은 오르고 있는데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들 사실은 낙폭 과대됐을 때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중소형주, 대형주도 그렇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 파느냐보다 언제 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접근하기 좋은 것 같고요. 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심플해요. 이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 순서대로 쭉 나열한 건데 최근 1개월이랑 1년치를 넣어놨어요. 이유는 심플해요. 1년 동안 큰 문제가 없다가 최근 한 달만 빠졌다. 그럼 이거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1년 내내 빠지고 있는데 한 달 더 빠졌다. 그런 것들 약간 비교하라고 넣어놓은 거고 그 뒤에 넣어놓은 게 YY 세일즈랑 OP를 넣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전 4분기에 실적 변화율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는 되게 많이 빠졌는데 YY 세일즈랑 그로스가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실적은 과거 4분기는 올랐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미래 추정치는 스몰캡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각자 알아서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올랐는데 주가는 떨어졌다. 그럼 거기서 체크해 봐야 되죠. 실적이 앞으로도 좀 오르거나 플랫 정도인데 주가가 떨어졌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게 그냥 수급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주가만 갖고 한 게 아니라 네. 이 표를 보시면은 아침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다른 전략팀 컨트랑도 좀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도 용어 갖고들 뭐라 하시고 네. 분들이 있어서 네. 그냥 우리 프로데크로 했는데 OP 하면 또 모르시더라고. 네. 오퍼레이팅 프로핏입니다. 네, 영업이. 네, 영업. 영업이.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OP 하니까 또 네. 왜 너희들 영어 쓰냐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네. OP를 영업이익이에요. 네, 영업이익이요. 세일즈가 세일즈는 매출액이고, 매출액이고요. 네, OP가 영업이고, NI는 넷 한국말로 인컴 순이익. 써도 근데 이게 좀 칸이 모자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 뭐 트레일링이라는 거는 직전 4분기. 네, 직전 4분기 것과는 PER을 얘기하는 거고 왜 이렇게 하냐면 중소형주니까 포워드가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커버리지를 많이 안 해서. 그러니까 네, 그쵸. 표본이 없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때는 왜 트레인 쓰시고 왜 뭐라고 말해야 되지 당황하는 거지 나는 이제 네. 그냥 너무 데이터가 없어서 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포워드 데이터는 전 그렇죠. 유용하지 않다라고 아. 생각해요. 저 중소형주를 하던 입장이지만. 네, 항상 그래서 오히려 19페이지에 우리 정훈식 팀장 스타일들 네. 순연금 저평가 네. 여기 종목 쫙 리스트 있는데 네. 많이 있네. 여기에 뭐 여기 종목들 좋아하는 스타일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그쵸. 보니까 아무래도 유타스도 있고 동국제약도 있고 네, 위에 조건들 쭉 이렇게 모베이스도 넣어놨으니까 있고. 위에 조건들은 그때그때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유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사실은 꽤 많이 나오겠는데 시장이 폭락했으면 낙폭 과대주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 대신 상승한 게 별로 안 나오죠. 그래서 아마 그 주가 상승 종목 페이지 보시면 별로 안 나와요. 많이 상승했다고 해봤자 뭐 10% 언더인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때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 주차하는 게 이제 한번 컨텐츠 센티가 무너질 때는 뭐
끝을 모르고 빠지기 때문에 네. 사실 언제 들어가냐가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언제라는 게 지금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건지. 네. 근데 사실 많은 경우 어쨌든 어떤 분들은 치고 나갈 때 하는 게 네. 낫다. 네. 좀 치고 나가는 게 좀 주춤하면 뭐 치고 나온다 그건 트레이딩 개념이고 네. 그렇죠. 선택의 문제인데 뭐 저희가 그런 기법을 강의하는 곳은 아니니까. 네. 저 같으면 사실은 이게 정답은 전혀 없는 건데 그냥 폭락했을 때 펀더멘털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좀 가장 세이프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한경 연구원은 지금 우리 정호 씨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너네끼리 떠들어라.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준수지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지금 네. 투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4일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나올 건데 그 중에는 2분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시장 빠지면서 많이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19페이지 보면 정말 전형적으로 우리 중소형주 팀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 보면 동국제약, 뭐 여기에 그 인탑스 보면 뭐죠? 여기 모베이스도 있고 뭐 G2R도 있고 뭐 에스텍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 걷잡없이 막 무너져 위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 물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러겠죠.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것들은. 이건 매매라서 사실 쉽진 않은데. 쉽진 않지. 이런 말 내가 물어가서는 안 되는데. 네. 근데 우리 이제 편하게 해온 지 꽤 됐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어떤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아닙니다. 저희 몰라요. 항상 말씀하지만 그냥 좋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말하면 다 오르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하여튼 이 사건은 벌어졌고 이게 다 무너져 있어. 네. 이럴 때 사고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지금 펀더멘털이라기보다는 수급 이슈가 훨씬 더 심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물을 탄다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단기적인 건 사실 전혀 모르겠고요. 또 이걸 막 외상 거래를 막 사고 그러면 그럴까 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고 안 버티고 우리가 알 문제는 수가 없으니까.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다시 한 번 말씀이지만은 그냥 업데이트하고 탐방 가고 네. 그냥 그거가 우리의 역할이 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중소형주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뭐 몇몇 종목들은 그냥 끊임없이 얘기해서 우리 프로데크가 고생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갔다 와서 뭐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네. 언급을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또 뭐 코멘트라는 게 또 우리가 뭐 코멘트한다고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빠져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안 나오면 좀 불안해 하시나 봐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꾸 올려주시는 내가 그것도 게. 이제 이걸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 네. 같은 걸 봤더니 예. 막 끝없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뭐 동인을 종목을 얘기하고 막 이거 내가 말했죠 저번에 말고 뭐 갔다 음. 지금 어디 손절 쳐라 막 손절 라인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기능 중에 그런 걸 잘 안 해서 저희의 한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맞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정도로밖에 안 하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네. 정우 씨 종목들 어떤 네. 것들 이번 달에 준비하시죠? 네, 일단은 뭐 그 방금 김한경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장일수록 진짜 더 실적 시즌이잖아요.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 좋아진 기업들 단기적으로 일단 2분기 좋고 YY로 좋고 QQ로 좋고 그 다음에 또 향후 전망도 사실 좋다 나쁘다는 판단하기 좀 전망하기 쉽진 않지만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좀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제일 괜찮게 보는 게 인탑스랑 모베이스 두 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엄청 빠졌던데. 네, 어저께 많이 빠졌어요. 어저께 인탑스가 7.5%, 모베이스가 5% 빠져서 딱 타이밍이 괜찮은 것 같다. 어제가 셀링 프라마였었나 혹시? 네, 좀 그래서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회사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휴대폰 이제 모바일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고 있는 업은 사출업입니다. 플라스틱을 이제 그 몰드 베이스에 넣어가지고 사출 성형으로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부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부품들을 끼워서 넣어가지고 이제 조립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만들 때 한 기기당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 20번째 공정 정도에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만드는 부품들을 막 껴가지고 한 50번째 정도 공정에 삼성 인하우스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 대당
뭐 5,000원에서 한 10,000원 사이,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실적은 아주 심플해요. 휴대폰 출하가 많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휴대폰 내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플라스틱 부품류들이 많아지면 ASP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되게 오래된 산업이죠. 삼성전자나 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만들 때 계속 이게 사용됐던 건데, 큰 그림으로 보면 예전에 피처폰일 때는 딱 눈에 봐도 플라스틱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때 되게 잘 되고 뭐 그랬다가 스마트폰, 스마트폰 오면서도 처음에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플래그십 모델들이 이제 후면에 메탈이 적용되면서 여기 플라스틱 사출 업체들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참고로 플라스틱 사출 업체들은 기업을 나열해주면 뭐 인탑스, 모베이스, 비상장사인 삼광, 그 다음에 그 이렌텍,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다들 뭐 잘 됐을 때 있고 안 됐을 때 있고, 어쨌든 업체들은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러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가장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인탑스가 작년 3분기 3Q18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도 되게 심플해요. 뭐냐면 올해 연초에 화웨이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웨이 관련된 뭐 반대 수혜 받는 업체들 주가 막 되게 좋고 부각받고 그랬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작년 3분기부터 중국 쪽 이제 업체들 대응하기 위해서 중저가 모델들을,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메라 모듈 막 되게 기업들 실적 좋아진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부분들 실적 좋아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저가 모델들에 좋은 거 써요. 좋은 거 써가지고 스펙 올립니다. 아무래도 뭐 동남아나 뭐 개도국에서도 같은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펙을 막 올리는데, 그럼 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생산 원가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메탈보다는 플라스틱으로 적용을 하면, 외장 케이스라든가 그런 거 적용하면 생산 원가가 절감되거든요. 단순히 어떤 원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수율 문제가 더 커요. 메탈보다는 플라스틱이 수율이 훨씬 좋아요. 뭐 찍어내는 거니까. 뭐. 네. 그리고 딱 감으로 오시기에는 플라스틱은 조금 어긋나더라도 다 껴맞출 수 있잖아요. 메탈을 아주 조금 어긋나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수율 문제라든가 속도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내장이나 뭐 스펙을 훨씬 좋게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이나 메탈이나 사실 중저가 모델에 아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플래그십 모델은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플라스틱 최근에 채용이 내려온 게 늘어나고 이제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한테 너무 네. 그런 소위 그 후방 업체에 너무 네. 이제 그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네. 뭐 CR 얘기를 많이 하지 네. 않았나? 그쵸. 그 CR 네. 뭐였지? 우리나라 말로 단가이나. 단가 인하. 네. 단가 인하. 일단은 그런 이슈로 일단은 한번 실적도 오르고 주가도 한번 1차적으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 때 화웨이 이슈건 때문에 또 한번 세게 주가도 올랐습니다. 근데 다시 조정을 받고 네.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저 전자 쪽에서 이제 모바일 부분의 수익성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단가 인하를 세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진행되고 얘네한테 있고. 마진 주겠냐는 거죠. 자기가 그쵸. 힘든데. 네, 모바일 그러겠죠.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겠죠. 확실한 거는 아직 결정은 다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업체마다 다른데, 많은 업체들이 뭐 그 7월달 시작 딱 할 때 단가 협상을 7월달, 그러니까 3분기 시작할 때 하지 않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2, 4, 8, 10일. 그러니까 분기 중간에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3분기 거다. 그럼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아직 가격은 안 정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데, 플래그십 모델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마진율이 나올 수 있고, 신규 제품들에 대해서는 단가 인하에 대한 것도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저가 모델들은 사실 마진율 자체가 높진 않거든요. 원래 마진이 네, 원래 높지 않아서 뭐 당연히 CR은 항상 있는 거니까 항상 당하겠죠. 항상 당하지만 그 폭의 문제가 얼마나 심할지는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 못 드리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은 되게 좋았다 정도로 보시면 최근에 될것 이제 같습니다.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코스닥 같이 무더니가 같이 빠진 건지, 그게 둘 다라고 생각하고 둘 다? 있습니다. 네, 정확히 전자 쪽에서 마진율이 그쪽 사업 부분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시장도 같이 떨어지면서 같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안 좋은 내용들도 다 이미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최근 업데이트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플라스틱 채용 증가는 작년 3분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올해 2분기 때도 사실은 출하라든가 아니면 ASP 상승이 꽤 괜찮았거든요. 참고로 여기 리포트에 적어놨듯이 1분기 때 이게 저도 몰라요. 이 회사가 내부 자료는 전혀 없으니까 이 회사의 그 사업 보고서 이제 분기 보고서 보시면 이 회사의 생산 실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생산 실적을 제 엑셀에 계속 넣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그러면은 생산 실적이 YY로 23.7% 1Q에 올랐고요. ASP는 그러니까 개당 단가죠. 단가 아주 심플하게 모바일 사업 전체 매출액 나누기 생산 수량 한 겁니다. 단순 무식하게. 그렇게 추정해 보니까 1분기 때도 30% 올랐어요, 가격이. 근데 2분기 때도 지금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YY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이거의 많은 근간이 사실은 전방 고객사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CR, 뭐 단가, Q 다 있는데 큰 그림은 베트남에서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트남에서 가장 이거를 많이 하는 회사가 인탑스거든요. 아, 베트남에서 하니까. 네. 그게 뭐냐면 중국 쪽에서 생산하던 물량들을 좀 줄이고 베트남으로 계속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은 누가 더 잘해 뭐 그런 줄 세우기보다 어차피 얘네가 제일 많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 생산 눌리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끼리는 앉아가지고 막 CR 하고 있는데 네. 실제 숫자는 잘 나오고 있거든 지금. 네, 저도 물론 미래는 모르죠. 근데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여하튼.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 인탑스 이제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요즘에 좀 기사 보니까 네. 두 가지 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하나는 좀 좋게 보는 게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IM 사업부 수익성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점유율 경쟁을 하기 위해서 네. 중저가 폰을 오히려 더 수량을 늘리는 네. 전략을 지금 선택한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플라스틱 사출업체는 이제 네. 물량이 늘어나니까 네.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중국의 그 스마트폰을 그냥 OEM에서 만들어주는 회사가 ODM, 이제 네. ODM인가요? 네. 거기다가 물량을 좀 많이 넘긴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또 이런 국내 부품 회사들은 네. 중국 쪽에 또 그 수주를 따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또 타격을 또 받을 것도 네. 같고 두 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좀 일단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야, 네. 굉장히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걸 지금 네, 이게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야, 나 듣고 있었어. 첫 번째 일단은 중저가 모델 계속 늘리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전자의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거고 긍정적인 네. 건 다들 아실 거고 네. 뭐 인탑스한테 수혜가 간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네.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저께 전자신문에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실 여부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업체들 쭉 파악해가지고 통화도 해보고 했거든요. 정확한 건 그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물량이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모르겠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전자가 중국에 있던 물량들을 계속 좀 철수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으로 이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 업체인 삼강이란 비상장사도 2017년까지는 베트남에서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2018년 말인가 2019년 초부터 베트남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을 계속 줄이는 거죠. 근데 중국 쪽을 철수를 시키는 과정에서 뭐 이거는 어디까지 오픈되는 건지 뭐 이렇게 정확도는 사실 떨어지는데 이거는 사견이에요. 해주법인 쪽이 거의 마무리 사업을 많이 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해주법인에 있던 그 물량들을 베트남으로 가져오는 것도 일부 있겠죠. 물량을. 하지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던 거고 중국 로컬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물량들을 이제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한테 맡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물량을 뺏어서 간다던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쪽으로 가던 거를 막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생산하던 물량들을 중국 업체한테 맡기는 거고 그거는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네. 확대 해석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A 쪽에 그 A6 모델이거든요. 중국향 모델인데 그게 그렇게 고급 사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근데 그 물량이 계속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확 뺏어 간다기보다는 그쪽에 기존에 생산하던 물량들을 중국에 넘기는 거고 그 물량들이 사실은 국내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중국 사업을 굉장히 포지션이 높았던 기업들은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인탑스나 모베이스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거의 중국 비중이 없어요. 현재도. 인탑스도 그러면 괜찮은데 음. 난 오히려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네. 인탑스보다 모베이스가 모베이스. 더 네. 재밌겠더라고. 네. 모베이스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인도라는 게 들어가니까 네. 인도 시장에서 확실히 성장하거든 지금. 네. 그 38페이지 보시면 저는 그냥 인탑스랑 모베이스 둘 다 약간 강점은 둘 다 순연금이고요. 둘 다 싸요. 멀티플은. 근데 항상 쌌어요. 싸더라고. 네, 항상 쌌었고 실적도 둘 다 올해 많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뭐 똑같은 이유고요. 근데 모베이스는 이제 인탑스랑 크로스체크 하려고 갔는데 분위기는 비슷하고 굳이 매매를 하신다면 따로따로 이게 더 좋아 그거보다 같이 사시고 같이 파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인탑스가 뭐 1위 회사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뭐 차이점이 있다면 딱 하나인데 인탑스는 베트남에서 아주 잘해요. 대신 인도는 안 해요. 그거. 아, 인도는. 네. 여기 모베이스는 여기 써놨지만 1분기 기준이에요. 매출액 기준으로 베트남이 48% 제일 많이 하죠. 얘네 그 매출 비중이에요. 모베이스에. 인도가 34%. 이게 과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인도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법인이 이렌텍이 이렌텍이 60에서 한 70% 정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한 30-40%는 모베이스가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백스토리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다 진출했던 게 아니라 인탑스를 비롯한 뭐 이렌텍 또 다른 업체들 두 군데에서 각각 지분 25%씩 2010년도 초반에 투자가 들어갔어요. 인도 쪽에. 근데 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렌텍이 다 각각에 있는 25% 지분을 다 인수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간 거예요. 사실 베팅한 거죠.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도 발을 묻어놨는데 발을 뺀 거고 이제 이렌텍은 거기에 몰빵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잘 된 거죠. 근데 모베이스는 그거랑 별개로 자기들이 들어갔던 거고요. 네, 어쨌든 인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이건 있다고 약간 보시면 될 다른 것 거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베이스 같은 경우 인도 가가지고 딱 네.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자리 잡고 네. 이제는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쵸. 잘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월보에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숫자를 다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이제 사업 보고서, 주석사항 거기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 왜냐면 그건 공시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잘못하면 공시 위반이니까.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공식적인 자료니까 거기 있는 내용도 적어놓은 거예요. 쫙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기업들 보시면 여기 적어놨는데 인도 지역 매출액이 2016년에 여기 137억 원에서 뭐 17년엔 476억, 18년에는 뭐 658억 이런 식으로 작년에 한 38% 늘어났고요. 이번 1분기 때 57% 늘어났어요. 되게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인도라는 지역은 사실 글로벌 생산 기지가 아니라 인도 내수 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인도 쪽은 스마트폰이 보급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성장이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 같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새 뭐 스마트폰 막 이렇게 보고서도 보면 네. 인도 쪽 막 얘기 많이는 하더라고요. 막 네. 거기만 유일하게 막 고성장한다. 네, 좀 이제 그런 보급 거. 단계니까. 네, 보급 단계라서 인구는 많고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대해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또 아침에 얘기했던 게 그 5G가 되면 네. 메타 네. 뭐 결정난 건 아니지만 네, 결정난 건 아닌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생각해보는 문제, 재미로 생각해보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전혀 모르고요. 메탈이라는 건 금속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 방해하는 요인이 있긴 있어요. 뭐 제가 정확히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네, 업체들 탐방 가보면 주워 듣는 얘기들인데 뭐냐면 현재 5G가 뭐 도심 같은 데는 28GHz로 가야 될 거고 뭐 나는 데는 3.5GHz 그렇게 간다 그러면 뭐 사실은 주파수 영역대가 진동이 세지 않은 구간에서는 지금으로도 플래그십 모델들이 메탈 케이스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KS도 그 5 모델도 그렇게 나왔고요. 뭐 이 차객 모델도 그닥 뭐 폼 팩터를 변경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현재 R&D 과정은 있대요. 이 모든 케이스 업체들한테 얘기해 보면 뭐냐면 이 메탈 케이스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5G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을 때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R&D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세 가지의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기존에 하던 플래그십 모델 메탈 그대로 간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메탈 케이스로도 충분히 뭐 커버 가능한 정도로 가겠죠. 이럴 가능성이 사실은 제일 높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하던 거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기존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인탑스랑 모베이스 이런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두 번째, 플라스틱 모델에 어떤 소재를 입힌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글라스틱 뭐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스틱에다가 글라스를 입히는 거 뭐 그런 식으로 플라스틱에다 여러 가지 표면 처리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간다. 아무래도 메탈보다는 플라스틱이 뭐 더 편할 테니까 전파나 그런 데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뀌는 거죠. 플래그십 모델이 메탈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그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호재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메탈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제3의 소재가 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래도 플러스 알파는 있다. 왜냐면 메탈에서 다 졌던 게임이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뭐 어떤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해보자라는 거고, 결정 나거나 지금 사실 전혀 어떻게 뭐 될지는 된 전혀 건 모릅니다. 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하여튼 우리가 또 이 두 종목을 말씀하신 거고 네. 많이 강조했던 동국제약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동국제약도 위에서 잘 버티다가 최근에 또 약간 흔들리는데, 제가 이제 얘기 보니까 뭐 이게 지배 구조가 뭐 네, 맞아요. 그 댓글 올라와가지고 저도 그 물어보려고 얘기가 그랬는데. 네, 잘 모르겠는 거지. 지금 아까 내가 물어봤었잖아. 이거. 네. 뭐 집에- 사실 네. 뭐 내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 많이 내부-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게 내부자가 지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우리가 거예요. 놓칠 수 있는데 뭐 그런 걱정, 뭐 리스크 요인이 네.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뭐라 그랬지, 뭐 그때 뭐 광고회사 뭐 수요 네. 뭐가 있고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네. 나중에 찾아보라는 뜻이야. 네. 근데 동장에 우리가 그걸 본 게 아니라 그냥 저걸 본 거잖아. 우리가 지금 현금을 갖고서 투자를 들어갔고 네. 마카크림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예. 마데카 크림이 여기 눈 주의하는 그것도 우리 와이프가 쓰고 있더라고. 네. 깜짝 놀랐어. 나는 생각보다 많이 쓰고 네, 있길래. 맞아요. 주변에 많이 나쁘지 쓰더라고요. 않은 것 같아요. 뭐 YY, QOQ로 실적이 개선될 만한 종목들 막 찝어달라고 많이들 문의 오는데 그냥 동국제약에 거기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그래서 대비 일반 의약품도 그렇고 네. 뭐 하여튼 어떻게 다양하게 좀 진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뭐 이걸 약간 또 무슨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여튼 여전히 그 구조가 변한 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단기적 다들 이렇게 종목을 제가 어떤 종목 제시해주면 단기적으로 되게 많이 보시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TP를 잘 안 내요. 네, 그냥 난리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반응할 것 같으면 중장기적으로 한 5년 놓고 보는 거고, 이 회사가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실을 맺는 거는 뭐 화장품 쪽에 지금 되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뿜어내는 건 2021년, 2022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때 정도의 외형이 좀 많이 본격화돼서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중간 사이에서도 계속 과거에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지, 뭐 단기적으로 이게 주가가 크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보다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매출액이 2배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적어도. 사실 과거 5년 동안에 2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주 팀에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코멘트가 안 나가면 또 막 왜 안 하냐고도 그러시는데 5페이지 보면 네. 유니버스 내 종목들은 다 거기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대한약품도 있고 거기 에스텍 얘기도 있고 뭐 다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다 매달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네. 무슨 뭐라 그러지? 종목 토론방? 뭐 그 종목 토론방도 아니고 그래서 뭐 리딩 클럽도 아니고 네. 뭐 이게 자꾸 이게 그런 것들 헷갈려 하신, 그러니까 네. 헷갈리는 데보다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일단 보세요. 자료를 네. 저희가 보면 그 뒤에 보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항장 기업 같은 경우는 정리도 해놓으시고 다 월보에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뭐 그 중에서 골라서 나름대로 고른다고 또 주가 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 갖다 말해야지? 골라서 오늘 이제 막 뭐 인스탑스랑 모베이스 얘기했으니까 동국 이 두 개는 찍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 좋게 아니에요. 보는 거지 뭐. 네, 그냥.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저희 월보 10페이지 보시면 여기 유니버스 뷰 변화라는 걸 적어 놓는데 그거 말하는 이게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업데이트 안 되냐 그러는데 여기에 적어 놓는 거예요, 다. 여기 뭐
요즘 상황 안 좋아요. 막 그런 거 적어놔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때 답변 드리니까. 이거 답변도 근데 지금은 하지만 다 답변을 못 드려요. 네. 컴퓨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컴퓨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저희가 컴플도 그쪽에서 다 저희 거를 받아가지고 또 사인하고 해서 내보는 건데 막 마음대로 저희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구조 자체를 잘 컴플 왜 하냐 너희들 하는데 감독원에서 이런 거 안 지키면 저희가 방송을 못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 중소형제팀 워낙 중소형제팀 좋아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말씀하면 정우식 그냥이 뭐 종목 말한다고 뜨는 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죠. 제가 올해 이 친구가 안 지가 무려 몇 년 됐냐? 지금 네. 10 네. 뭐야.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때 말했던 뭐 리노 같은 것도 중간에 거의 전사시켰다가 뜬 거고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다. 이 정도지 뭐 대신 오래 걸립니다. 오래. 많이 그냥 오래 근데 이제 걸립니다. 투자자분들이 왜 정웅 씨 이제 그 팀장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막 이렇게 열광하냐면 그게 이제 뽑아줬을 때 임팩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막 이게 수익률이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생각을 좀 근데 해가지고 걱정이 뭐냐 이걸 방송을 해보니까 네. 뿜었을 때 보통 사시더라고. 이게 그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막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공통분들이 저희들도 비슷한 부분인데 이제 네. 뭐 밑에보다 더 그냥 말하자면 빠진 것도 있겠지만 보통 뿜을 때 막 많이들 하시니까 네. 이게 저번에 한번 우리 프로데클라 심각하게 그냥 정말 우리도 평이하게 대형주들 갖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막 고민까지 했는데 또 뭐 우리까지 굳이 뭐 있는 그대로 하다 보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이거 계속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 네. 하여튼 인타스, 모베이스, 동국제약 네, 그 정도가 그래, 좋아 뭐.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일부 잠깐 쉬었다 우리 김한경 연구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